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시가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전시만 보면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시 마치고 디너가 또 있었거든요. 갤러리들은 이제 전시 오프닝에 VIP 디너?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작가님들하고 작가님 작품을 소장을 좀 했거나 혹은 뭐 미술관 관계자, 미술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서세옥, 장욱진, 이응노 작가님 그룹전 그 전시 디너도 있었고 바로 다음날 호암미술관에서 김윤신 작가 아주 고대하던 김윤신 작가의 하비하빌 분이분일 전시가 있었는데 이제 전시하기 전에 프리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호암미술관 카페에서 이제 디너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막 전시 보고 또 디너 가면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저처럼 아이는 에너지를 다 쓰고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어제도 뭐 데미안 허스트 전시 프리뷰 갔다가 맨디 엘사의 스페이스 K 오프닝 갔다가 디너 갔다가 전시가 막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다가는 왠지 포기할 것 같다. 영상 올리는 걸. 오늘 강연 가기 전에 기차 타기 전에 시간을 내서 한 10분, 15분이라도 이 호암미술관 김윤신 작가의 회고전 영상과 함께 전시 설명을 좀 간단히 해드리면 앞으로 전시 가실 분들 또는 가셨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못 봤네 하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 유튜브에 김윤신 작가님의 관련된 영상을 몇 번 올린 적 있어요. 제가 김윤신 작가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가님이 2023년도에 이제 시립미술관 남서울관에서 회고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좋은 1세대 조각가가 있었지 하고 충격을 띠딩 먹고 2024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제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라는 상파울로 미술관 관장이 이제 그 당시에 총감독이었는데 어디에나 이방인은 있다. 요 주제로 베니스 비엔날레를 열었을 때 본전시에 한국 작가 중에 김윤신 작가를 초대를 해가지고요.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도착하자마자 짐 던지고 본전시관으로 뛰어가서 김윤신 작가님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는지 그거 막 보면서 거의 막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 작품 주변에.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제가 혹시 작품을 만지거나 이상한 짓 할 줄 알고 막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김윤신 작가님이 좀 특별했고 1935년생이지만 아직도 조수 없이 혼자서 전기톱을 들고 작업을 한다라는 사실이 너무 매력적이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김윤신 작가님이 박수근 미술관에서 레지던시를 또 하셨어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보통 레지던시는 20, 30대가 준비를 하잖아요. 레지던시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미술관의 레지던시라는 공간에서 이제 작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작업하면서 레지던시를 마치면서 레지던시 마치는 기념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도 막 갔었고 다양한 미술관들이 레지던시를 하면 관심 있게 보는데 저는 태어나서 80세가 넘은 원로 작가잖아요. 되게 마스터급에 가까운 이런 작가님이 젊은 작가님하고 같이 레지던시 하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박수근 미술관까지 가서 당시에 박수근 미술관 주변에 김윤신 작가님이 나무를 구해서 한국 나무죠. 전시했던 그 전시도 보고 왔고 사실 저는 베니스 비엔날레 뽑히기 전에 작품을 소장을 했어요. 리만 머핀이 김윤신 작가를 전속한다라고 알려졌고 국제갤러리가 전속한다고 알려졌을 때 그 초입 부분에서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김윤신 작가님 작품을 더 못 살 것 같아서 저는 근대 작가를 소장하는 경우가 없다가 사실 근현대를 관통했던 작가님들의 작품을 소장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젊은 컬렉터들에게는 이우한 작가님, 박서보 작가님, 윤영근 작가님, 뭐 이건용 작가님, 정상화 작가님, 하종현 작가님 요런 작가님들 작품 미술관에서 갤러리에서 보더라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런 마스터 작가님들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나
겁이 나기도 하고 소장은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김유신 작가님은 왠지 이제 막 갤러리랑 일할 때 제가 막 도전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도 정말 멋진 페인팅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해서 침실에 놓고 아침마다 보는 작품인데요. 어쨌든 김유신 작가님 작업실도 제가 막 갔었고 김유신 작가님에 관련된 글도 지금 쓰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저는 호암미술관 전시를 3-4시간이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전시 제목이 뭘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보통 합의합일 분이분일 요 문장이 요 단어가 김윤신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연히 매우 중요한 단어고 이 합의합일 분이분일은 김윤신 작가의 팬이라면 모두가 아는 김윤신 작가의 회화와 조각 세계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김윤신 작가님이 옥편에서 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본인의 작품 세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만드셨어요. 이번 호암미술관 전시의 제목도 김윤신 합의합일 분이분일이고요. 이 타이포그라피도 김윤신 작가님 조각에 맞게 아주 세련되게 만든 거예요. 저는 갑자기 호암미술관에서 김유신 작가 전시한다 그래서 조금 예상치 못했는데 또 전시를 다 보고 나니까 지금 호암이 반드시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김유신 작가님의 초창기 작품부터 현재 작품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아주 큰 전시이고요. 저도 작업실에 가서 이제 초기작들을 꽤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혀 보지 못한 숨겨져 있던 70년대, 80년대 초기작까지 다 아주 멋지게 1층에다 기획을 하셨고요. 아주 작은 조각부터 이제 김유신 작가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지내시면서 멕시코나 브라질 여행을 통해 중보석 조각을 하거든요. 돌들로. 오닉스라든가 석영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은 개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귀하고요. 이런 작품들까지 아주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시 때 이 좌대가 좀 특별해가지고 제가 디너 때 리움의 학예연구사 분들 또 홍보팀장님하고 같은 테이블이었어요. 우연히 좌대 이거 너무 아이디어 재밌다 이랬더니 이제 부관장님 아이디어였다고 좌대 자체도 좀 유니크하게 표현이 됐고요. 또 좀 재밌었던 게 이제 디너하면 이 전시를 왜 하게 됐는지 미술관 측에서 이제 각자 말씀을 하세요. 뭐 관장님 이야기, 큐레이터 이야기. 근데 이제 이서연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 자기 집 마당에서 늘 김유신 작가님의 조각을 보며 자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번 전시가 호암미술관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국제갤러리나 리만머핀 갤러리가 한국의 프리즈 아트 페어나 키아프 때 김유신 작가님의 작품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부스 가운데 전체를 마치 김윤신 작가님에게 헌사하듯이 사용을 했던 적이 있고 또 프리즈 마스터, 영국의 프리즈 런던에서도 프리즈 마스터즈의 김윤신 작가의 섹션을 만들어서 선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내가 봤던 김윤신 작가의 회화와 전혀 다른 시리즈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너무 자세히 봤고요. 김윤신 작가님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하자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김윤신 작가님은 1935년 원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6.25 기간에 이제 큰오빠가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큰오빠 김국주 오빠를 찾기 위하여 엄마와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이제 인터뷰들을 보면 엄마와 함께 오빠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소녀 김윤신 작가님이 돌탑을 쌓으면서 기도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런 돌탑 쌓기는 기원 쌓기라는 작품에 영감을 줍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1950년대 중반에 홍익대학교 조석과를 입학을 했고요. 당시에 재밌는 게 동기가 이승택 작가, 하종현 작가입니다. 나이는 좀씩 다르지만 이제 동기였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한 해에 같은 해에 이승택 작가님과 하종현 작가님이 김유신 작가님과 동기였다라는 것이 1964년도에
파리에 이제 유학을 떠나십니다.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잖아요. 근데 유학 가서는 조각과를 다니지 않고요. 석판화를 공부를 합니다. 요것도 당시에 재밌는 게 이미 파리에 있었던 다양한 동료들이 석판화랑 판화를 공부하고 있었고 김유신 작가님에게 석판화가 너무 재밌다.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제안을 했고 이 석판화를 공부하면서 김유신 작가의 작품에 지금까지도 이 판화 기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찍기, 긁기 이런 어떤 행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이응노 작가님과 교류를 하고요. 이응노 작가님에게 조각을 김유신 작가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이 인연으로 또 이응노 미술관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라는 전시도 합니다. 김유신 작가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한국전쟁과 분당 시기 그 이유를 관통하면서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조각과 회화로 풀어온 한국의 1세대 여성 조각가인데요. 평생을 작업을 했지만 왜 이렇게 한국이 몰랐을까? 그 이유는 사실은 프랑스 파리 갔다가 귀국을 하셨고 귀국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한국 여류 조각가회를 창립을 하는 등 한국 현대 조각의 저변을 넓히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이제 교수님으로만 살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난 정말 예술을 해야겠어라는 생각이 많았고 1984년도에 조카가 원래 아르헨티나에 있었는데 조카가 이제 여기 너무 좋다 환경이 그래서 조카를 만나러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조각가에게 정말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건 거의 천국이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머물면서 아예 작업을 하신 거죠. 그 당시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는 게 한국 학교에 그 당시에 막 인스타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교수님이 안 오시니까 막 학교도 당황하고 가족들도 당황을 했대요. 잠깐 놀러 간 줄 알았는데 아예 아르헨티나에 머물러 버린 거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상당히 용기가 있고 본인의 마음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듣는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 브라질을 오가면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고 2008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제 김윤신 뮤지엄을 열어서요. 당시의 교민들과도 활발히 이제 교류를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윤신 작가님의 작업은 평생을 한결같이 자연을 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가님이 동물도 정말 사랑하시고요. 자연에 관심이 많은 걸 떠나서 그냥 자연인이세요. 나무의 어떠한 껍질과 속살, 원석의 색과 결을 그대로 살려서 재료가 지닌 생명력을 최대한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조각을 합니다. 전시장에 가시면 나무 조각이 정말 많은데요. 이 나무들도 다 다른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나무들이 상당히 많고 작가님 자체가 막 드로잉을 하고 바로 본인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내면서 덜어내면서 조각의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브하고요. 되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무의 크기와 형태와 모양이 정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조각만 좀 많이 봤었고 아주 작은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조각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하비하빌 분이분일은 되게 이양 대립적인 개념이잖아요. 합이 있기 때문에 분이 있고 분이 있기 때문에 합이 있는 건데 더하고 나누는 행위를 이제 순환하면서 결국엔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조형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입니다. 팔로산토 같은 단단한 나무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자작나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나무에 색을 칠하지 않고 이제 특히나 재밌는 게 조각 작품 자세히 보면 결구 방식으로 만들어요. 조선시대에 건축하듯이 끼워서 나무와 나무를 끼워서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재밌습니다. 김유신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제 건축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쇠대의 형상도 있고요. 나무와 나무가 이제 결구처럼 끼워 맞춰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무도 조금씩 뒤틀리면서 더 튼튼하게 서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 형상이 좀 인상 깊고요. 작가님이 남미 가셔서 가구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대요. 작업실에 가보면 그 당시 남미에서 직접 만든 가구도 있으십니다. 또 재밌는 게 70년대에 이미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품은 지금은 흑백 사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것도 지금으로 치면 DIY처럼 조각이 딱 하나로 완성돼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을 이제 끼워 맞추면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조각의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소실돼서 안타깝지만 이미 70년대부터 조각에 대해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을 했던 어떤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석판화를 전공한 경험은 제가 말했듯이 이후에 김유신 작가님이 회화와 조각을 넘나드는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김유신 작가님이 조각가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주 초창기부터 회화와 판화와 꼴라주 이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암미술관 가면 그 초창기부터 했던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할 때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진 그 주렁박 있잖아요. 깨진 박으로 아상블라주처럼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버려진 폐기물, 쓰레기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뭐 계란 포장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했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석판화를 진행을 하는데 이 석판화 작품은 당시 프랑스 방송에서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판화를 보면 상당히 그 한국적인 태극 문양이라던가 저고리에 있는 곡선이라던가 그런 한국의 전통성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회화를 진행하시는데 회화를 진행하실 때 초반에 붓으로 막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볼펜 뚜껑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다양한 작은 도구들 작업실에도 이런 알 수 없는 되게 재밌는 작은 도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찍고 긁으면서 마치 회화도 조각하듯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각을 보다가 회화를 보면 조각도 나무의 피부에 칠을 하면서 나무의 결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회화도 캔버스인데 상당히 나무 껍질 같기도 하고 약간 나무의 속살 같기도 하고 나이테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회화에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화와 조각을 약간 연결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순환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김유신 작가만의 어떠한 기술적 지지체로 작동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구와 하나가 되어야 작품이 나온다라고 김유신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김유신 작가님이 말했던 하비하빌 분이분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나무 표면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마푸체 원주민들이 이제 피부에 페인팅을 하는 어떠한 엽서를 보시고 아 나무의 피부가 바로 이 나무 껍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의 피부에도 색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조각인데 회화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떠한 전혀 다른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김유신 작가만의 회화 조각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각을 보시면서 완전히 나무로만 돼 있는 조각도 있고 이제 회화의 옷을 입은 조각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비교해서 감상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팬데믹 기간에는요, 김유신 작가님이 큰 조각을 못했어요. 바깥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려진 작은 나무 조각 있잖아요. 벽돌 같은 작은 크기. 이런 것들을 서로 결합시켜가지고 또 조각을 한 게 전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아주 김유신 작가의 조각을 쭉 줄지어서 이제 전시한 그 공간이 있는데요. 약간 시간 순서대로 대형 조각부터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만들었던 작은 조각부터 박수근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아주 귀여운 조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제가 김유신 작가님의 회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못 봤던 회화가 많은 거예요. 제가 김유신 작가의 페인팅을 소장을 하면서 웬만큼 김유신 작가의 페인팅을 다 봤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상당히 거만했습니다. 저는 김유신 작가의 회화를 제가 꽤 많이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보면 요거 요때 시리즈, 저거 저때 시리즈 그랬는데 이번 전시 들어가자마자 1층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태의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직선인 추상화였습니다. 너무 기하학적이잖아요. 물론 기하학 안에는 곡선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작품들은 다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한 페인팅이 있었다고 물어봤더니 그 학예연구원님이 완전 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리움, 호암 대단하다. 이걸 다 꺼내오다니. 저는 근데 이 묘한 요 추상 작품도 그 김유신 작가님의 기원 쌓기, 그 나무가 쌓여져 있는 그런 형태, 그걸 좀 연상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이 안에 이제 다양한 파나라던가 패브릭 콜라주, 상당히 서정적인 이 마 위에 만들었던 패브릭 콜라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료가 되게 독특한데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김난 매니저님이 실 같은 걸로 튕긴 거라고 했었거든요. 김유신 작가님이 워낙에 아이처럼 다양한 재료로 노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볼펜 뚜껑이라던가 이렇게 실 있잖아요. 실 같은 걸로 튕기면서 작업을 한 시리즈가 있어요. 초창기에. 그게 이렇게 액자까지 돼가지고 한데 이렇게 모여 있으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김유신 작가님의 페인팅 작업들이 상당히 곡선이 많고 되게 나뭇잎이나 나무의 형상이 많고 그렇다고 유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이런 시리즈 보면 상당히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팬심에 흥분을 하면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 호암미술관 전시 저도 한 번 더 갈 건데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아니면 하루 길게 가세요. 그래서 이 전시를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멀잖아요, 서울에서는. 근데 날 좋을 때 봄에 다들 봄나들이 차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디너도 좀 재밌었는데 김대천 셰프라고 상당히 유명한 셰프님이 김윤신 작가님 작품에 영감받아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음식 중에 뭐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무의 나이테를 떠올리는 작품이어가지고 저한테도 이날 하루가 좀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암미술관에서 김윤신 작가님의 전시 봄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 시대를 관통했던 대단한 여성 조각가이자 판화가이자 화가 김윤신 선생님의 작품을 만나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